드립니다. 중앙대병원 순환기내과 원호연입니다. 이렇게 또 코앱트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TO PCI를 고려하기 전에 이제 베네핏과 또 리스크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페이션트 베네핏이라 그러면 뭐 엔자이나 심톰 개선, 엑서사이즈 캐퍼시티 개선, 또 퀄러티 오브 라이프가 좋아진다. 이런 베네핏이 있겠지만 또 목표로는 석세스 레이트를 어떻게 올리느냐, 리전이라든지 또 오퍼레이트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뭐 리스크는 페리프로시저럴 MI 플러스 여러 퍼포레이션이라든지 또 레날 페일리어 등, 또 레디에이션 해자드, 또 크로닉하게는 이게 오래 갈 것인지 도움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제 유러피안 핫저널에 나온 리뷰 페이퍼인데요. 보통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환자를 CTO 할지 말지를 좀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CTO가 있는 환자들은 심텀 유무로 나눠서 심텀이 있으면 에코를 먼저 보고 에코에서 에이카이네즈나 디스카이네즈가 아니라 그러면 CTO 리베스큘라라이제이션 인디케이션이 된다. 만약에 심텀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에코를 먼저 해서 괜찮을 것 같으면 이스케미아 버든이 큰 것 같다. 그러면 적으면 10% 미만이면 메디컬 트리트먼트, 10% 이상이면 CTO를 뚫어보는 게 좋겠다. 하지만 둘 다 바이어빌리티가 없다 그러면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도록 이렇게 아마 권고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이렇게 환자를 볼 것 같습니다. 이 리뷰 논문에서 이제 서제스티드 워크플로우가 나왔는데, 에이심토매틱은 언서튼 혹은 인어프로프리에이트 CTO PCI입니다. 싱글 베슬일 때. 그리고 심토매틱이라고 그러면 심톰이 심할 경우에는 어프로프리에이트, 인터미디에이트, 하이리스크는 어프로프리에이트, 심톰이 조금 있을 때는 하이리스크 환자만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나머지는 언서튼으로 돼 있고, 멀티베스일 때는 로우 신텍스 스코어고 LAD가 아니면은 어프로프리에이트. 그렇고 그 이외에 한 신텍스 스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캐비지를 좀 더 권유하는 이런 스트래티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인데 그 이후로 이제 여러 페이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익스플로러 트라이얼이고, 스테미와 CTO가 동반된 환자고 150명은 얼리 CTO PCI를 했고 나머지 150명은 CTO를 내비둔 환자가 되겠고, 4개월째 CMR로 본 이젝션 프랙션, 또 LVEDV가 좋아지는지를 봤는데 불행하게도 별로 좋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스도 큰 차이가 없었고, 하지만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보시면 이젝션 프랙션이 LAD의 로케이션, CTO 로케이션이 있을 때는 약 6.8% 정도 좋아지는 경향이 보여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서 LAD CTO, 특히 스테미가 동반됐을 때 LAD CTO가 있다 그러면 EF 개선을 위해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준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로 CTO 트라이얼이고 2018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약 400명 환자가 되겠고요. 노은 CTO 리전을 뚫고 나서 랜덤을 했습니다. 하나는 CTO PCI, 하나는 메디컬 트리트먼트 2-1으로 랜덤을 했고, 석세스 레이트는 86%가 되겠습니다. 엔자이나 심통을 봤고요. PCI가 OMT 그룹에 비해서 피지컬 리미테이션, 엔자이나 프리퀀시 이런 것들은 좀 좋아졌고, 만족도는 엔자이나 스테빌리티 뭐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얼마나 엔자이나 심통이 좋아졌냐를 보면은 메디컬 트리트먼트 대비해서 PCI 그룹들이 CCS2 이하가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하는 쪽으로 훨씬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제한점은 PCI 그룹들이 조금 심텀이 심했었던 것 같다. 이래서 좋아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약간 제한점이지만, 아무튼 잘 아시다시피 좀 심텀은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준 연구가 되겠고, 메이스는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픈 레벨에 한계가 있겠고, 엑스퍼트 센터가 시행했다는 그런 또 제한점이 있겠습니다. 임팩터 CTO 트라이얼은 레터 형식으로 낸 논문인데요. CTO PCI와 OMT, 또 OMT를 비교했고, 아이솔레이티드 ICA CTO가 있는 환자를 CMR로 베이스라인 트리트먼트를 하고 메이저 이스케미아 버든을 비교를 했는데 2개월째, 12개월째 모두 아이솔레이티드 ICA CTO 온리도 CTO PCI 그룹이 이스케믹 버든이 많이 줄었고, 6미니 워킹 디스턴스 더 개선됐고, 또 헬스 서베이에서도 심톰이 훨씬 임프루브 됐습니다. 하지만 페리프로시얼 컴플리케이션이 약간 있었고 메이스 차이는 없었다. 이런 결과를 보여줘서 PCI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심텀 개선에선 좋겠다.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리베스 트라이얼은 마찬가지 CTO와 논 CTO PCI를 플러스 마이너스 OMT를 비교를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월 시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텍스 스코어가 낮을 때, 즉 이제 CTO가 아마 싱글 뱃을 이럴 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결과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노 CTO PCI에서 CTO 아닌 리전의 PCI 한 그룹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이것 때문에 차이가 없지 않았냐 또 이런 이제 결과가 있었습니다. 베이스는 CTO 한 시술한 그룹들이 더 좋아서 예후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뭐 디시전 CTO 트라이얼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메이스가 별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고 QL도 별 차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조금 CTO PCI에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 CTO PCI를 하고 나서 하기 전에 랜덤을 하고 논 CTO PCI를 했기 때문에 그 이펙트가 좀 남아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레지스트리를 보시면 디프레션 환자한테서 CTO PCI를 한 그룹들이 더 예후가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석세스와 페일로 나눠서 CTO PCI를 한 그룹을 약 6,000명을 메타 아날리시스 연구를 봤을 때 메이스, 올코즈 데스를 약 40% 정도 유의하게 감소시켰기 때문에 CTO PCI를 할 거면 물론 레트로스펙티브긴 하지만 석세스하는 게 더 좋은 예후를 보여준다라는 결과를 보여줬지만 MI TVR은 유일한 차이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스테미가 있었던 환자를 비교를 해보면 스테미 환자에서 싱글 베슬, 멀티 베슬이지만 CTO가 없는 거, CTO가 있는 거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CTO가 있는 그룹들이 숏텀, 롱텀하게 나머지 두 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스테미 환자에서 CTO가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겠고 AMI 환자한테서 아웃 오브 허스피탈 어레스트가 났던 환자의 리스크 팩터를 비교해 봤을 때 레프트 메인이 약 5배에서 7배 정도 리스크가 있는 반면 그 다음으로는 CTO가 동반돼 있을 때 약 3배 정도 리스크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CTO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환자에게 MI 다른 리전에 MI가 생겼을 때 리스크가 된다. 당연하겠죠. 컬프리 리전만 있을 때는 이쪽만 영향을 받겠지만 컬프리 리전이 하필이면은 콜레터럴 서플라이하는 도너 베슬이라면 이스케믹 버든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TO를 뚫어주면 또 이런 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겠고 그뿐만 아니라 ICD 샥도 CTO가 동반돼 있던 환자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어블레이션 했지만 VT가 나타나는 것도 CTO가 동반돼 있는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CTO 존재가 예후가 안 좋고 이거를 해결해주면 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랜덤에서는 페일했지만 메타 아날리시스 연구 MRI를 비교한 연구를 보시면 이젝션 프랙션이 소폭 하지만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엔드 다이스톨 볼륨, 시스톨 볼륨 모두 다 유의하게 감소했고 월 시크닝 모두 다 유의하게 증가돼서 결국 CTO PCI가 카디악 펑션의 개선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는 미국 가이드라인 클래스 2B 또 2018년 유럽 가이드라인 2A 정도 특히 미국에서는 심텀 개선을 위해서 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리프렉토리 할 때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돼 있고 퓨처 트라이얼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익스퍼트와 비기너의 차이는 어떤가를 봤을 때 미국 캣 PCI 레지스트리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게 CTO 케이스 넘버인데요. 넘버가 많을수록 뭐 당연하겠지만 프로시저럴 석세스가 올라가긴 합니다만 한 20에서 30 케이스 이후에는 약간 플래터가 되는 경향을 볼 수 있고 흥미로운 건 메이저 블리딩은 초보자들 많이 생기고 어느 정도 한 10개 이후에는 케이스가 많을수록 오히려 증가되는데 아마 좀 어그레시브하게 아마 좀 PCI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추측해 볼 수 있고 재밌는 건 또 메이스는 아주 초보자들은 좀 리스크가 생기지만 한 10케이스 이후부터는 통계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을수록 석세스 레이트는 올라가지만 블리딩이 높고 메이스는 차이가 없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었고 미시간 데이터를 보시면은 석세스 레이터는 퍼스트 터타일이 초보자, 서드 터타일이 익스퍼트인데 점점 증가될수록 석세스 레이트 올라갔지만 메이스는 초보자가 제일 많지만 뉴메리컬하게 차이가 없었고 모탈리티도 초보자 많고 중간 그룹은 조금 떨어졌다가 세 번째 그룹은 다시 많아지는 토탈적으로 별로 경험에 따른 메이스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inexperienced 오퍼레이터지만 하이 익스피리언스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석세스 레이트 높았지만 또 반면에 메이슨은 inexperienced 오퍼레이터의 low experience 센터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그뿐만 아니라 일본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CTO 엑스퍼트가 했던 레지스트리, 그다음에 레스 익스피리언스 아주 초보자는 아니지만 경험이 좀 더 적었던 거에 비교를 해보면 JCTO0 쉬운 것들은 엑스퍼트 그룹이 조금 더 많이 또 석세스 레이트가 올렸지만 그 외에 JCTO 스코어 1부터 3까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메이스도 차이가 없어서 결국 아웃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렉스 익스피런트 CTO PCI 하지만 appropriately trained operator라면 하이 석세스 레이터를 유지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라 하더라도 누가 백업해 줄 수 있는 선생님 혹은 잘 트레이닝 받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59세 남자고 의사 선생님이신 영상의학과 선생님이신데 처음에는 트라우마틱 크로닉 SDH가 생겨서 GTC 시저가 생겼는데 이후에 트루펀이 올라서 의뢰가 됐습니다. 에코는 월모션 없었지만 그래도 리스크 팩터, 하이퍼텐션 DM 스모커가 있었고 EKG는 괜찮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제 엔조를 찍었습니다. 액티브하게 스포츠를 즐기는 환자분이었고요. 보시면 RCA의 미드 쪽에 약간 모더레이트의 병변이 좀 있지만 콜레터럴이 LAD로 가고 이쪽 서컴 그 다이아고널 오스부터 토탈 오클루전 리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SDH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진 않았고 CT를 봤을 때 약 20mm 정도의 토탈 리전이 있었고 디스탈 엔드 쪽에 칼슘 리전이 있었지만 아주 문 페이스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 CTO를 진행을 하고 6개월 동안 약물 치료했는데 환자분이랑 충분한 디스커션 후에 CTO PCI를 계획하였습니다.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먼저 고려를 했고 보시면은 앵글이 다이아고널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는데 LAD는 좀 앵글이 져 있어서 이게 CTO 와이어를 더블 앵글을 주지 않고서는 이쪽으로 어프로치가 어려웠기 때문에 콜레터럴 채널을 먼저 사용해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시행했고 코세어가 여기 걸려서 넘어가지 않아서 카라벨로 바꿔서 진입을 했습니다. 보시면 디스탈 엔드에 안테그레이드로 가는 팁 쪽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꾸 와이어가 양쪽으로 빠져서 와이어를 콘캐스트 프로까지 올려가지고 디스탈 캡을 펑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이아 넥스트로 낮춰가지고 안테그레이드 아이브스 어프로치로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링을 했고요. 한 후에 저킨을 써서 그런지 이 디스탈 칼슘 리전에서 이 코세어 카테터 카라벨은 당연하겠고 코세어도 넘어가질 않아서 이 와이어를 스네어링 해가지고 힘을 준 다음에 넘길까도 생각했는데 그것도 좀 복잡해서 콘캐스트를 이제 더블 커브를 줘가지고 앵글을 일단 먼저 줘보고 이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링을 타겟을 해서 좀 넣은 다음에 마이크로 카테터를 여기에 받고 다음에 가이아 넥스트로 좀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안테그레이드로 어프로치를 다시 했고 디스탈 리전에서 다행히 트루루맨으로 와이어링이 진입이 돼서 CTO를 잘 맞췄습니다. 하고 나서 환자분은 외래에 왔을 때 이제 그 전에는 에이심토매틱이라고 본인은 말씀했지만 실제로 운동을 했더니 몸이 가볍고 컨디션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해서 에이심토매틱이 정말 에이심토매틱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고잉 트라이얼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케믹 CTO 트라이얼이고 약 1,500명을 에이심토매틱, 심토매틱 나눠서 이스케믹 버든을 심토매틱은 5%, 또 에이심토매틱은 10% 이상으로 층화를 한 후에 OMT와 PCI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한 28년도에 발표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노블 CTO라고 약 2,000명 정도 올코즈 모탈리티를 보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의 데이터를 조금 더 기다려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연구의 서머리를 말씀드리면 결국 심텀 임프루먼트가 현재의 CTO PCI의 가장 메인 타겟이 되겠고 여러 데이터들이 뭐 레프트 벤트리클러 펑션이라든지 어리드미아를 줄이고 또 예후를 좀 좋게 할 수 있겠다. 하지만 RCT에서는 서바이벌이라든지 또 하드 엔드포인트를 낮추는 데는 페일했습니다. 렉스 익스피리언스 오퍼레이터다 하더라도 교육을 잘 받고 또 백업해 주실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뭐 처음부터 이렇게 경험이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충분히 CTO를 시도해서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리스크 베네핏을 생각해서 환자라든지 또 여러 팀들이 모여서 이 환자에게 정말 도움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디스커션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온고잉 트라이얼을 기다리면 조금 더 좋은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